예, 지난주 2,600여 건의 사찰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폭로가 되고 민주통합당은 즉각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청와대와 총리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반격에 나섰죠. 전 정권에서도 민간인 사찰은 있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민주통합당의 답변 듣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도 가지셨어요. 민주통합당 내 MB 새누리심판 국민위원회에 박영선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2,600여 건의 문건 자료는 지금 누구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근데 저희가 이 2,600여 건의 문건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요. 가지고 계세요. 박영선 위원장 네, 가지고 계세요.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다 못 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10,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 당에서 이것을 계속 이제 분석 작업 중이고요. 처음에 이제 그 2,619건이라고 밝힌 것은 이제 KBS 그 새노조에서 이제 그렇게 방송을 해서 2,619건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을 뒷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국민을 뒷조사를 했느냐? 이 정권의 반기를 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해고시키고 싶은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서 이 사찰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요. 예. 충성맹세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거를 갖고 해고를 시켰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간인도 있고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네. 감찰을 했다. 정치적인 감찰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국민들을 사찰한 것, 이 뒷조사한 것이 들통이 나자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증거 인멸을 해놓고는 지금 청와대가 안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대통령 하야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예.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법무부 장관이 이 도청 사실을 계속 은폐하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그거와 굉장히 유형이 비슷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알겠어요. 네. 잠깐 좀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봤으면 네. 좋겠는데요. 네네. 근데 그 애초에는요, 2,619건이 모두 민간인 사찰 혹은 이제 정치 감찰인 것처럼 알려졌었는데, 네. 들여다보시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언론사에서 문건 개수가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제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 당에서는 이것을 지금 계속 분석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건수는 2,619건이 맞는데 예. 그걸 분석 중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2008년도 이후에 지금처럼 불법 사찰이 일어난 건수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는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은 불법 사찰이 아니고요. 경찰청의 감사관실에서 공식적인 보고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한 보고 문서입니다. 근데 이런 공식적인 보고 문서가 이런 어떤 개인의 USB에 왜 담겨 있는지는 저도 저희는 그 경위까지는 알 수가 없지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신 지금 수사에 착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건 하나가 까이면 검찰은 그제 와서 사직생의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형국이지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2,619건 모두가 불법 사찰은 아니고 거기는 참여정부 것도 있고 현재 정부 것도 있고 또 내용에서도 정식 공무원 감찰도 있고 불법 감찰도 있고 섞여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 MB 정부 들어와서 한 사찰은 대부분 불법 사찰입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을 미행을 하고요. 특히 이제 퇴근 이후에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 분단위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친한 사람들, 가족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사찰을 해가지고, 이것을 보고서를 올린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불법 사찰로 분류될 만한 것들이 총 몇 건이나 되는지 대충 짐작이 되세요?
지금 저희가 그 몇 건까지는 정리를 못했는데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한 10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100여 건은 불법 사찰이다. 네. 자, 네. 그러면 그 문제의 네. 불법 사찰 100여 건이 네.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냐, 이게 지금 쟁점이 이게 되고 이제 있는데. 2008년도 이후에 MB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전부 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100여 건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찰한 그 사람의 숫자를 계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예.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주장을 청와대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공직 감찰이었다. 뭐 공식적인 감찰이었다고 또 주장을 하겠죠.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그 감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행을 해가지고 예. 녹음을 한 흔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녹음과 관련된 이런 어떤 대화 내용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국민을 뒷조사를 하는 흔적,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불법 사찰들이 참여정부에서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문건들을 내놓았는데 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노조 동향, 이교대 근무전환 동향, 2003년에 인천시 농구협회장 등등 이런 민간인의 문건이 있다. 이거는 네. 과거에서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아주 교묘하게 물타기하는 수법인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노조 동향 같은 것은요. 지금도 경찰의 정보 라인이라든가요. 국정원의 정보 라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계속 수집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노조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동향 파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동향 파악의 문건입니다. 이 정부처럼 어떤 특정인을 집어서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하는 문건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노조의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하는 공식 보고 문서입니다. 그런 동향 보고는 왜 하는 거죠? 그 동향 보고는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또 검찰도 이런 동향 보고를 하는데요. 이런 동향 보고를 통해서 정국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그런 인지 수사를 하기 위한 동향 보고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동향 보고 같은 것은 공직 감찰 그리고 공직 지강을 바로잡는다는 차원 하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담당하는 조직이 있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공식적인 보고 라인을 통해서 움직인 그런 조직을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비선 라인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자행된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주장은 어떤가요? 박근혜 위원장이 2007년 네. 대선 시점에 자신에 네. 대한 사찰팀도 꾸려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피해자라는 주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박근혜 위원장의 그 말은 굉장히 비겁하고요. 어리석은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왜 그러면 그때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2년 전에 민간인 사찰이 불거졌을 때, 그리고 2007년 대선 그 시점에 왜 그때는 말을 못했을까요? 거기에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사찰 내용이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석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서슬퍼런 권력 밑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거의 정권이 레임덕 되는 그런 수준에 오니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비겁한 것이죠. 비겁하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박근혜 위원장은 더러운 정치, 더러운 MB 정권과 단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생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생해왔고 이제 힘 빠질 것 같으니까 나도 사찰당했다라고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것은 이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전체 공개하면 어떤가. 물론 실명 부분은 잘 지우고요. 저는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청와대의 태도라는 것이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하다 들켜갖고 너무 깜짝 놀라다 보니까
제가 저만 도둑질한 게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도 했고요. 저희 아버지도 했고 제 형제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네, 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하여튼 걱정되는 건요. 뭐 네 정권이 했냐, 내 정권이 했냐 다투다가 피차 덮고 가자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거든요. 아,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가요. 오늘 뭐 기자들 말에 의하면 뭐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무슨 사찰했던 문건을 까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아마 흘리는 모양이에요. 예. 저는 이게 청와대가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정권은 흥신소로 지금 전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급하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 하는 그 청와대의 태도가 어떤 그 국가의 수준과 연결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국가의 권위와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그 이용호 비서관이 얼마 전에 내가 몸통이다 그러고 호통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는 지금은 순이 죽어가지고 또 조용합니다. 저는 청와대의 수준이 그 이용호 비서관의 기자회견 수준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수사해야 되나요? 지금 새누리당은 특검하자고 하는데 민주통합당에서는 특수수사본부를 꾸리자 이러시네요. 그런 이유는요. 특검을 하자고 이제 그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 급한 형국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그래서 말씀이세요? 황우여 대표가 저희 당의 이제 그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빨리 합의하자고. 왜냐하면 특검에 합의를 해버리면은요, 검찰 수사가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시간 끌기 하려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뭐 이용호 구속영장 청구하고 또 최종석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이 수사는 이 수사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 가운데는 일부 양심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양심 있는 검사들에 의한 수사는 해야 되고요. 예. 검찰 고위 수뇌부의 정치검찰로 대표되는 이분들이 양심 있는 양심 있는 검사들이 한 수사를 때때로 이것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묵인하거나 은폐하는 행위가 이 4년 동안 MB 정권 4년 동안 지속돼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것을 국정조사를 저는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정조사요? 국정조사 이후에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권재진 법무장관 하에서의 이루어진 수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권재진 법무장관이 수사 대상자거든요.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좀 더 여쭙겠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지금 변함 없으세요?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죠.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냐.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까지 청와대가 2년 동안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그 선을 그어왔고요. 검찰 수사도 총리실에서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를 함으로써 청와대하고의 연결고리가 이제 다시 살아난 것이고요. 검찰이 재수사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일단 사과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 동안 국민들이 속았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을 속이는 정부를 저희가 어떻게 더 이상 신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총선 후에 뭐 다수당이 되면 탄핵까지 추진할 생각도 있으세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사항은 진실을 100% 밝히고 나서요. 그 밝힌 그 정황을 보고 저희가 한 발짝씩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의 검찰 수사와 특검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정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은 수사를 하는데 힘을 몰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초 남았는데요. 청취자 질문 한 개만 여쭙죠. 아까 노무현 정권 때는 불법 사찰, 정치 감찰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100%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 제가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제가 뭐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 나와 있는 그런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들은 대부분 다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보고된 공식 문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